여러분, 오늘도 희나쌤과 함께하는 서양음악사 시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준비물은 휴대폰 또는 PC, 교과서 음악 86, 87페이지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서양음악사 르네상스 편 만화 그림, 필기구와 노트예요. 구글 클래스에 들어가면 르네상스 음악 만화 프린트가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서술형 평가에 서양음악사를 출제할 예정이므로 수업에 집중하여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위 수업은 저작권법 제22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무단 다운로드 배포를 금지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서양음악사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이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을 다뤄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르네상스 1차 시를 다뤄보고 그 다음 시간에 2차 시에 이어서 2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고대와 중세,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배웠던 고대와 중세 음악 혹시 기억 다 나나요? 사실 서양음악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각 특징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시대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시대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앞으로 배울 시대에 관해서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 다뤄볼 건데요. 자, 이 묘비에 적힌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세이클러스의 노래였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기억나나요? 아폴론 신의 제전에서 연주하는 기타라. 그리고 이 악기는 디오니소스 신의 제전에서 연주하는 아울로스라는 악기였죠?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 영향을 끼쳤던 세 명의 인물들 기억하나요? 이 사람은 바로 음악 이론을 최초로 발전시킨 피타고라스. 그리고 인간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본 철학자는 바로 누구다? 플라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에토스 이론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기억나나요? 플라톤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죠. 플라톤은 좋은 음악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좋은 음악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음악이든 나쁜 음악이든 다 필요가 있어. 음악은 다 효용성이 있어. 이 효용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쁜 음악도 쓰임새가 있고 정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었죠.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대 음악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세 음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중세 음악에서는 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종교가 조금 더 국교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확실히 종교 음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중심의 교회 음악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중세 시대 때는 성악 음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0세기 이후부터는 오르간 사용을 허용하면서 오르간 반주도 썼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선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레고리오 성가 기억나죠? 그리고 네,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미사곡을 기보하는 방법을 바로 네우마 기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자, 이 기도다래조의 계명창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세음악 때는 종교음악이 꽃을 피웠지만 세속음악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속음악에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고대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요점 정리를 보면서 자,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고대음악의 특징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중세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도 요점 정리한 부분을 보여주겠는데요. 신중심의 교회음악 발달에서 미사음악의 중심이 되었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악음악의 중심이었죠. 악기 연주를 금지했어요. 왜 악기 연주를 금지했을까요? 네, 마음을 현혹시킨대요. 악기 연주가 마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악기는 연주하지 마. 성스러운 음악은 무조건 성악이야. 라고 해서 성악음악 중심으로 흘렀다고 하죠. 그러나 10세기경에 들어서 오르간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고요. 자, 교회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이 교회 선법을 사용했는데 훗날에 이 교회 선법이 바로 음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 매우 중요한 성가죠. 우리 저번에 감상도 해봤죠. 자, 기보법은 네우마 기보법이 발달되면서 우리 교회 음악을 기보하는데 많은 발전을 주었고 기도다래조가 계명 창법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사선부도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요시인이 등장하면서 세속음악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상했던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레고리오 성가는 단선율로 된 성화곡이었고 무반주였죠. 네, 중세음악은 성악음악이 중심이었습니다.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성가 자체도 무반주의 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선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사는 무조건 라틴어였대요. 박자와 맞을줄이 없었고 자유롭고 유연성 리듬을 사용했으며 네, 우리 그레고리오 성가를 만들기 위해서 네우마 기법법으로 적혀 있었고요. 자, 남녀노소 다 부를 수 없었대요. 예전에는 남자 성가대만이 부를 수 있었다고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 고대 중세 시대 음악을 배웠었죠? 자, 아까 우리 복습했는데 복습한 내용들 잘 기억나나요? 다음 수업에 앞서서 우리 다시 서양음악의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을 다뤄보고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똑같이 서양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줬는데 서양음악의 시대적 순서는 고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고전, 낭만, 낭만 후기에 속하는 국민악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현대 시대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오늘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음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스킹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를 감상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신중심의 음악을 꽃피운 중세시대에 비해 인간 중심인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음악적 특징을 가지는지 대표 음악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만 다뤄볼 거고요. 다음 시간 르네상스 2차 시에 조스킹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를 감상하고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이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르라는 RE, 르가 다시라는 의미고요. 르네상스는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활시켜서 학문과 문화의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요, 부활과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이 르네상스가. 원래는 중세 시대에는 교회 음악으로 미사곡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음악은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아니 언제까지 신들만 노래할 거야? 인간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의 특징이 바로 음악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음악 중심에서 인간 중심 음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종교음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음악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오로지 교회음악으로 전체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중세시대보다는 종교음악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대요. 인간 중심 음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종교음악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세속음악이 조금씩 늘어났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다시 어두웠던 중세에서 다시 찬란한 고대 문화로 부활한다는 뜻이지라고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시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르네상스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으니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부터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함께 갈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다들 알고 있나요? 어디서 많이 보았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모나리자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인데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제목은 성모와 아기 예수,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화가 모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화가들이 더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화가들만 다루고 갈 건데 아마 우리 미술에서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아,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음악의 변화가 맞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이는 이 전쟁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세계사적인 부분도 조금씩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십자군이라는 전쟁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셀주르 튀르크로부터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에요. 무려 200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실패한 전쟁이고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는 결국 교회가 지게 되고 이슬람이 이기게 되면서 교회의 세력이 약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로써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왕의 힘이 세졌대요. 또 상업화 도시가 발달했다고 하네요. 자,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콜럼버스 이름 들어봤나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콜럼버스가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콜럼버스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 떠나면서 인도 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요. 또 여기에 보이는 이 전쟁은요,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백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의 영토를 두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한 사건이래요. 와, 지금 보니까 십자군에도 2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고, 이 백년 전쟁도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 백년 전쟁 중에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흑사병은 쥐벼룩이 옮기는 전염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대요. 흑사병이 물려간 뒤에 다시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계속되었대요.
그동안 두 나라의 살림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반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계속 전쟁이 이어졌고 결국 영국이 프랑스 북부지방의 도시 칼레를 제외한 프랑스 영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백년 전쟁의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교황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 내용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이 시대 때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횡포와 부패로 중세시대는 절망적인 암흑시대였다고 해요. 이에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황과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행태를 지적하면서 저항했는데 이것이 불씨가 되어 전 유럽과 세계로 퍼진 것이 개신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외교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는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왕과 귀족들은요, 예술의 세계에 눈을 돌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권위와 품위를 상징하는 의복이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봉건 사회가 무너졌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는데요. 학문과 문화의 관을 고취시켜 과학과 예술 분야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네요. 자, 우리 르네상스 시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두고 일제히 부르고 있는데요. 아카펠라라고 들어봤나요? 반주 없이 목소리로 악기 소리, 반주 목소리로 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바로 사람의 목소리로만 노래를 부르는 아카펠라가 유행했다고 해요. 자, 이 아카펠라가 유행했다는 것을 현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대 시대 사람들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옷을 입고 한번 아카펠라를 표현해 본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실제로 이렇게 악보를 보고 부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사람의 목소리가 음악을 만드는 재료라고 르네상스 시대 때는 보았어요. 결국 성악곡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겠죠? 이때는 악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사용한 아카펠라 기법의 음악이 유행하였습니다. 자, 음악적 특징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는요, 대입법적 기법에 의한 성악곡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대입법이라는 음악적인 기법은 다음 시대가 되는 바로크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 대입법, 수평적인 음악의 흘러감이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바로크 시대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대입법적인 기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부가 하나 있고 그 성부를 다른 성부들이 뒷받침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나는 나, 너는 너, 그렇게 흘러가는 음악이 바로 대입법적인 음악인데요. 사실 이 시대에 미사곡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각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소프라노를 알토가 반주하는 느낌이 아니라 각자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연두색, 초록색, 하늘색을 그었는데 노래가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부르고 있죠. 하나의 노래지만 각각 따로따로 시작하고 따로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징인데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적인 성부로 이루어져 있는 대입법적 기법에 의한 성악곡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음악에서는 다성음악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대입법적인 음악이 각각의 성부가 각자 독립된 노래로 내가 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본다면 이 종교음악은요, 가톨릭의 종교음악은 성부가 여러 개인 다성음악이 완성되게 됩니다. 대입법적인 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악이 다성음악이에요. 따라서 대입법이라는 이름과 다성음악이라는 이름은 세트로 다녀요.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대입법적인 음악 기법을 써서 성부가 여러 개인 다성음악을 만들어내요. 누가 주인공이고 다른 애들은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이니까 성부가 굉장히 많아요. 이로 인해서 다성음악이라는 것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음악적인 특징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렵 독일에서는 가톨릭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면죄부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요. 이 면죄부가 바로 이, 어, 이 면죄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 판매를 했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러한 부당성을 루터가 비판했어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예요. 이 사람이 가톨릭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이거는 비판할 만하다. 내가 안 되겠다. 뒤바꿔야겠다. 따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마틴 루터가 따로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개신교인데요.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쉬운 음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교황은 음악은 배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어려운 음악이 진짜 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 종교를 두 편으로 갈라놓게 되었는데요. 종교음악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음악 또한 이렇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교인 개신교는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각 나라의 모국어로 된 새로운 찬송가가 불려졌고요. 구교인 카톨릭교는요, 라틴어로 된 미사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고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음악과 신교음악이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특징 또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중세시대보다 세속음악에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이러한 세속음악들이 많이 작곡되었다고 해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다른 개성 있는 음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이탈리아에서는 마드리갈, 프랑스에서는 샹송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주로 궁정에서 연주되었으나 점차 중산층 계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특징 다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요, 손으로 악보를 그렸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렇게 일일이 악보를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유럽 최초로 성경을 인쇄했고요. 1501년에 이탈리아의 페트루치가 최초의 악보 인쇄소를 열게 되면서 악보를 쉽게 찍어낼 수 있으면서 악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음악이 더 널리 보급되었죠.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악보가 많이 남았대요. 자,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악기가 있었냐면요. 오르간, 만돌레가 비슷하게 생긴 뉴트라는 악기, 이 가운데 있는 악기예요. 비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악기다라고 얘기하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아직 그런 악기들이 없었습니다. 악기의 태초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악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리코더도요,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다고 하죠. 자, 활동했던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스갱, 몬테베르디, 기욤 디파이, 팔레스트리나와 같은 작곡가가 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일걸요, 아마도. 이 시대의 음악은 굉장히 옛날 음악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아주 많이 연주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의 아주 초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중 조스켄과 팔레스트리나는 기억해 주길 바라요. 조스켄은 다음 주에 우리 르네상스 2차 시에 함께 감상할 르네상스 음악 조스켄의 아베 마리아를 감상할 거고요. 팔레스트리나는 르네상스 시대를 팔레스트리나 시대라고도 할 만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요점 정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째, 다성 성악곡이 절정을 이루면서 무반주 합창, 아카펠라가 유행했습니다. 두 번째, 모방 대입법이 발전하게 되었죠. 세 번째,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구교 음악과 신교 음악이 분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마드리갈,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라는 세속음악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악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널리 음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르간, 유트, 비올 등을 사용한 기악음악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르네상스 대표 음악가로는 기욤 디파이, 조스갱, 몬테베르디, 팔레스트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인간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 지금의 우리의 음악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중세시대와는 달리 인간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가 흐를수록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서양의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서양음악사 르네상스 음악편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르네상스의 대표 음악인 조스캥의 아베 마리아를 같이 들으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